지금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어디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미래는 맞아. 이제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다. 저 미국 봐라. 요즘에 사람 못 구해서 난리다. 우리나라도 조금 뭐 출산율 보고 그러면 애들 줄어드니까 이제 구인난의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구직난이란 말이에요. 뭐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대표님? 채용 시장의 핵심 키워드라든지 뭐 2023년. 트렌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안녕하세요. 똘똘이 스머프 슈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머페트 박하윤입니다. 스머프는 매주 하나의 주제로 스타트업 2개를 선정해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인데요. 오늘은 어떤 대표님들이 나오셨을까요? 오늘은 사실 네. 조금 젊은 분들이라면 네. 아니면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뭐 취준생 아니면 네. 이직하는 분들 네. 이제는 뭐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 사실 다 아는 기업이죠. 오. 그래서 우리가 스머프가 사실 어렵게 가장 대단한 스타트업 두 분을 모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기업은 또 사실 우리 회사에 들어올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취준을 하는 사람은 기업이 궁금하고 맞아. 뽑는 기업은 취준하는 그 취준생이 궁금하고 맞아. 양쪽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스타트업을 각각 한 군데씩 모셨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오늘은 또 올해 취업 트렌드 등 채용 시장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소개를 해볼까요? 네. 제가 할까요? 네. 오늘 자플래닛의 황희승 대표님과 스펙터의 윤경욱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플래닛의 황희승입니다. 저 시즌 1 때 와이프가 나와서 네네. 이혜민의 남편 황희승으로 네, 나왔습니다. 예. 팀다 말씀하시는 거죠. 부부가 각각 스타트업을 하면서 와. 이거 진짜 그 있는 분들이 더 하신다고. 예. 이제 뭐 아드님도 따님도 하나씩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플래닛 황희승 대표님 뭐 소개가 뭐 사실 자플래닛 정도는 필요 없겠지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플래닛은 기업에 대한 고급 정보를 나르는 플랫폼인데요. 사실 저희가 날 것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업의 리뷰, 뭐 면접, 연봉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 각각 좀 더 길게 얘기하자면 리뷰 같은 경우도 객관식과 주관식을 나눠서 이제 쓰고 싶은 말들을 이제 다 쓰시는데 시원하게 쓸 수 네, 시원하게 쓰시는데 이제 욕은 아니고요. 기업에 대한 워라벨이라든지 또는 뭐 연봉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또는 복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쓰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블라인드 이전에 거의 뭐 취준생들의 블라인드 역할을 많이 하셨죠, 회사가. 블라인드랑 약간 성격이 달라요. 네. 네,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그 현직자분들이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소통하는 거고요. 저희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포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보를 좀 더 잘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자플래닛에 얘기하기 전에 황 대표님은 이게 제가 알기로만 4번째 이 대표이사 네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실 졸업한 거 아니고 4학년 2학기 때 휴학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창업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몇 개만 소개시켜 주시죠. 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 중에서는 이제 소셜 커머스의 원조 이제 그룹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한국 대표이사를 했었었고요. 그때가 28살, 뭐 9살 때였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랬고 이제 프라이빗 라운지라고 약간 지금 보면 반란이라든지 이런 명품 커머스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죠. 이제 그런 커머스의 원조격인 사이트를 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자플래닛 했었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있긴 한데 사실 제가 말씀드려도 모르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플래닛이 있으니까요. 네. 자플래닛 사용해 보셨죠? 저는 사실 아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꽂혔습니까? 잘 됐나 봐요. 뭐 솔직히 하윤 씨 정도면은 뭐 그냥 바로 아니. 바로. 빨리 넘어가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스펙터의 윤경욱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스펙터의 창업자 윤경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펙터라 그러면은 사실은 조금 업력이 좀 짧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스펙터는 런칭된 지 이제 딱 2년이 된 아직 초기 스타트업입니다. 저희 스펙터는 회사가 채용
채용을 할 때 지원자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이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분들의 평판을 열람할 수 있는 인재 검증 플랫폼입니다. 아직 2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기아자동차, LG전자를 비롯한 거대 기업부터 중견, 중소 스타트업들 총 2,300여 개 기업이 저희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현재까지 축적된 평판 DB는 약 26만 개 정도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파이팅해서 달리겠습니다. 자플래닛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른 것 그렇죠. 같은데. 자플랜이 기업 위주라면은 네. 우리 스펙터는 취준생이나 아니면 취업하고 있는 나에 대한 어떤 평판이잖아요. 네. 뭔가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궁금한 게 누가 적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짜장면집 리뷰처럼 그냥 적으면 되는 겁니까? 저희는 사실 함께 일했던 분들께 이제 평판 요청하시라고 이제 안내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저와 감정이 좋았고 나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진짜 실제로 함께 일을 많이 해서 친하고 나를 잘하는 사람들께 요청드리라고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평판을 작성하실 때도 그냥 작성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스펙터에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고 이 사람과 함께 일했다라는 증빙을 해야 합니다. 그 뒤에 내가 진짜 이 사람과 함께 일했다라는 것을 증빙한 이후에 평판을 작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마치 음식점 리뷰처럼 아무나 적는 게 아니라 요청이 와야 적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개인에 대한 평판을 본인의 동의도 없이 누군가 적는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왠지 그럴까봐 좀 무서워. 네, 그렇게 저희를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본인의 평판을 작성해 주실 분들을 직접 지정하는 구조이고요. 그러면 그분들께서 들어와서 평판을 작성해 주시는 구조입니다. 근데 좀 까다롭다면은 써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약간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제 평판을 작성할 유인이 있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희는 결국 모두 사회적 관계망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가까이 일했다는 건 친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이 사람이 평판을 요청했다는 건 내가 넥스트 커리어를 준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이 평판 작성을 사실 거절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시장에서 이미 평판 조회가 굉장히 만연하게 퍼져나가고 있음에 따라서 레퍼런스 체크를 내가 이 친구를 한 번 해주면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또 연락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스펙터의 평판을 한 번 작성하면 이게 클라우드와 DB화 되기 때문에 한 번만 작성하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두 번째 요인 때문에 평판 작성자분들께서도 쉽게 응하고 계시고요. 보통 평판 요청이 날아가면 95% 이상은 모두 평균 1.6일 정도 내 평판을 작성해 주십니다. 안 하기 힘들죠. 옆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 제 평판 좀 적어줘봐 그랬는데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이제 좀 관계가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 많이 적어주셔야겠네요. 그러면 대표님 만약에 상무님한테 요청 드렸는데 상무님이 정말 칼같이 적었어요. 네. 쟤는 지각을 최근에 5번 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딱 보고 제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이거를 뭐 수정이나 가리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습니까? 네, 본인에 대한 평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저희는 개인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5개 평판을 받았는데 이때는 사실 조금 내가 힘든 시기여서 조금 나와 평소에 나의 모습과 다른 평판이 남았다라는 판단이 들면 하이드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나는 모든 평판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회원 탈퇴를 하시면 모든 평판은 삭제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초기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구상 어디에도 그 내용은 남기지 않습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이 자플랜스 반대 아닙니까? 완전 반대죠. 기업이 이거 너 누가 이런 거 적었어? 이거 좀 지워주세요 하고 전화 오면 맞아, 그럴 지워주십니까? 것 같아. 저희는 지워주진 않고요. 저희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지워드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특히나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거든요. 개인 누굴 지정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구 슈카님이 약간 여기에서 뭐가 이렇게 갑질을 했다. 뭐 갑질이 있다, 욕을 네. 했다, 막 이런 것들은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바로 지워주세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변호사님이 검토해서 이제 거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해주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봤을 때 이게 일방적인 비판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이 욕설을 쓸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제거를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자플래닛은 이제 그 기업들의 점수를 매기잖아요. 네, 쭉 맞아요. 나오는데 자기 감정이 안 좋다고 그냥 무조건 1점 막
최저 점수를 그냥 매겨버리는 막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웃라이어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열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당연히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네. 대부분 모든 분들은 리뷰를 보시기 위해서 쓰세요. 그러니까 저희 사이트는 그 어떻게 이제 작동이 되냐면 리뷰를 써야지만 남의 리뷰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답답하더라고요, 대표님. 네. 보려고 그러는데 뿌옇게 보여서.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은 다른 리뷰를 보기 위해서 자기 리뷰를 작성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저희는 평점 자체가 보면 평균적으로 한 2.6점에서 7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2.6에서 2.7이면 평균 기업이다. 맞아요. 만점이 5점. 5점 만점인데 네. 네. 그래서 쓰시는 분들의 평균을 봐도 그 정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서도 그 아웃라이어들이 존재는 하지만 그것도 보시는 분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에는 좀 더 객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기를 보거나 쓰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입된 인원들이 한 500만 명 정도가 돼요. 와. 그리고 월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230만에서 250만 정도가 들어오시는데 한 달에 제 생각에서는 리뷰 및 컨텐츠 작성되는 거 유저분들이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 한 57만 개 정도씩 이제 매달 내내 작성을 해주시고 매달. 그리고 지금 보면 한 회사들 만 번 이상 조회되는 회사의 수가 꽤 많아요. 네, 근데 10,000번 이상 조회된다라는 거는 그래도 뭘 사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를 검색해서 그 회사의 정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에 취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고관여자들이 보시는 건데 꽤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서는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자플래닛 같은 경우에 이 채용 공고가 올라오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채용 공고 그런 건 딴 데서 보고 그 중에 자기가 선택한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럼 이제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최근에 조금 바뀌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요즘 이번에 채용 공고까지 같이 넣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스톱 플랫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저희 경쟁사들 분들, 뭐 사람인 자코리아 이런 그 곳에서 이제 채용 공고를 보고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제 리뷰를 확인하시고 단계가 달랐다. 네, 단계 달랐죠. 그렇네. 우리는 평판. 네네, 맞아요. 평판. 네네. 그래서 보면은 트래픽이 되게 동일한 트래픽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시면 쓰는 형태가 사람인 잡코리아를 창에 띄우시고 저희 창을 띄우시고 그 다음에 두 개 같이 이제 검색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가 인터뷰하시는 분들이나 FGI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하나로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채용을 넣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채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곳들이랑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같이 잡보드 형태로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희 정보들을 가지고 다른 채용도가 다른 형태의 채용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일단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채용을 하자. 그래서 일단 원스톱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이 전에 회사를 비교를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맞는 채용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는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에 회사들과 비교하고 싶잖아요. 이 회사 넣으려고 했는데 이 회사가 연봉은 더 많이 주나? 아니 이 회사가 복지가 더 괜찮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회사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교 분석 서비스를 같이 내놨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회사에 대한 면접 정보라든지 연봉 정보가 다 있으니까 이분이 지원을 했을 때 1차 합격이 되시면 저희가 면접 정보를 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면접을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면접 정보라는 게 질문 뭐 이런 게 네네, 질문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는 이분이 그 뭐 3년차 개발자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에서 3년차 개발자들한테 자주 하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그 유저향 그 채용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충분히 그 채용에 잘 만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같이 해드려요. 그리고 연봉 이제 협상이 되면 이 회사는 얼마 정도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거든요. 예. 네, 그러면 저희가 물어보죠 이제, 항상. 네, 얼마 하시냐고. 진짜 궁금하다. 그럼 저희 보통 쪽에서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서 맞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데.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잖아요. 맞아요. 어렵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정도를 부르면 될 것 같은데 그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요.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당신의 연차의 연봉 정도가 이 정도가 되니까 이 정도를 부르시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합리적이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맞추게 저희가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저 입장에선 저희 사이트에서 채용을 하시면 대부분 다 케어를 해드려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유료입니까? 유저분들은 다
채용은 공짜입니다. 이런 거 받는 게 공짜예요? 네네네, 그럼 공짜입니다. 수익 모델은 어디서? 수익 모델은 나오시나요? 기업에서 나와요. 아, 그래서 우리가 합격이 냅니까? 됐을 때, 아, 네, 합격을 하셨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그러니까 받는 낸 거 모델입니다. 같네요 지난번에. 예, 자세히 보니까 아, 급여의 그래요? 급여는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있는 모든 사이트들은 다 그 기업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광고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해줄까 이거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는 예전부터 이제 유저향 서비스다 보니까 채용도 유저향 서비스로 만들자라고 해서 유저향 서비스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사실은 이게 모이면 모일수록 파워풀해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야 너는 여기 스펙터 이 예를 들면 인사팀장이 보는데 스펙터 평판이 있는데 대부분이 있는데 이 친구만 없다. 아 그럼 뭔가 좀 이상할 것도 같고 마치 토익 점수 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확장을 이제 초기시니까 좀 빨리 하면은 성장률이 좀 어떻게 올라갈 것 같은데 이제 전략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의 사실 최우선 KPI는 현재는 매출이 아닙니다. 사실 평판 DB 수가 사실 저희에게는 최우선 KPI이고요. 평판 DB가 축적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기업 드리븐으로 저희의 고객사가 새로운 지원자분께 평판 요청을 날림으로써 평판이 축적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평판을 미리 요청하신 이후에 기업에 본인이 직접 공유하실 수도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축적되고 있는 평판의 비중을 보면 8.5 대 1.5 정도로 기업이 요청해서 쌓이는 평판이 8.5. 오히려 기업이 요청을 하나요? 네. 보통 이제 처음 지원자분들께 평판을 기업이 이름과 전화번호로 요청을 하는 구조로 처음에는 사실 평판이 축적이 됐고요. 그렇게 85% 그리고 지원자분들이 스스로 이제 아직 저희 고객사에 지원한 게 아닌데 먼저 평판을 요청하고 나 이렇게 스펙터에 평판이 있고 평판에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이제 어필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평판 요청하시는 비중이 15% 정도 됩니다. 왜 해외 비슷하게 이제 링크드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막 이력도 막 적고 뭐 학위에서부터 그다음에 내가 나 홍보할 수 있는 거 막 페이스북처럼 막 꾸미고 막 이러는데 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발전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SNS화 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럴 계획도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저희는 링크드인과는 굉장히 노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링크드인도 굉장히 HR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였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런칭된 지 20년이 지났고요. 처음으로 그 레주메라는 데이터, 나의 프로필, 그러니까 커리어적인 프로필을 클라우드화해서 DB화했다라는 점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20년이 지났고요. 이제는 SNS화가 되었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팩트체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링크드인에 본인이 남겨둔 프로필과 모든 내용들은 사실 본인이 적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이거를 이렇게 달성한 사람과 비슷하게 달성한 사람과는 사실 엄밀히 다른데 링크드인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차별성이 없다. 네, 그래서 스펙터에서는 이제 평판을 누군가 나의 평판을 작성해 준다는 건 나와 함께 일했다는 명확한 증빙하에 이 사람이 이제 저의 평판을 작성할 때는 팩트 위주로 적을 수밖에 없는 남이 구조이군요. 적어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객관적인 컨텐츠를 사실 쏟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저희 스펙터가 초기부터 객관적인 컨텐츠를 위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었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익명이 아닌 실명 구조를 만들었고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리뷰이기 때문에 매우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 함께 일했다는 증빙을 모두 이게 번거롭더라도 이 자체는 간소화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특히 아시아권 문화는 조금 심한데 오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좀 시니컬한 혹은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뭔가 피드백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리튼 커뮤니케이션으로 평판을 작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컨텐츠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 하윤 씨 평판이 궁금하다.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가서 살짝 볼 수 있습니까? 굉장히 민감한 영역이고요. 본인 못 봐요? 네. 제가 동의를 해야 볼 수 있는. 친구 초대 뭐 이런 거 해야 보내는 겁니까?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조. 일단은 스펙터에서 평판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시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표자 혹은 임원진 혹은 이제 인사팀이라는 증빙을 거쳐야 이제 기업 관리자로 승인이 되시고요. 그래야 이제 평판 조회 화면에 액세스가 가능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하윤님의 이제 성함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아마 하윤님께 문자가 가실 겁니다. 아마 땡땡 회사에서 이제 하윤님의 평판을 열람하려고 하는데 지원한 회사가
얼마나 맞습니까? 해서 동의 버튼을 누르셔야 평판을 열람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개인의 동의 없이는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본인의 평판을 볼 수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평판 조회 권한 또한 저희들이 그 기업에 이제 채용을 하는 입장이라는 명확한 증빙 이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 링크드인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랑은 아예 다르게 신용정보 회사 그게 더 뭐 거기에 더 가깝네요. 어떤 신용정보 회사가 유료로 어떤 신용정보를 검색하는 것처럼. 네, 사실 굉장히 기존의 링크드인이나 SNS보다 훨씬 더 퀄리파이된 컨텐츠를 제공한다라는 게 또 스펙터의 기본적인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10초 만에 평판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10초인가요? 아, 네. 10초 만에 평판 조회는 10초 만에 저희들이 평판을 막 게더링해서 보여드리는 구조는 아니고요. 처음에 평판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평판 요청을 받아서 이제 그 본인의 평판 요청하시게 되면 이 모든 평판이 평균적으로 3.8개 정도의 평판이 1.6일 내에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절차를 거치면 이 평판 데이터가 한번 어떤 회사에서 열람하고 휘발되는 게 아니고 DB화되고 클라우드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같은 대이직 시대에 한 회사에만 지원할 리가 없거든요. 여러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회사에서는 이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바로 이 평판에 액세스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 10초 만에 저희들이 평판을 게더링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 유료화 모델이 있나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요? 네, 저희는 당연히 저희도 그 구직을 하시는 분들께는 전혀 돈을 받지 않고 있고요. 채용을 하시는 즉 평판을 열람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주로 기업이죠. 기업분들에게 과금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의 평판을 열람하기 위해선 한 개의 열람권이 소진되고 이 가격은 약 3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기존 시장의 레퍼런스 체크 금액이 시장 평균 91만 원 정도였거든요. 사실 그 비용을 생각하면 매우 저렴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저희를 처음 도입하시면 충분히 저희를 검증할 수 있는 프로모션 열람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저희를 검증하신 이후에 유료 전환이 되실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3프로TV에 있는 직원들 네. 지금 150명 되거든요. 네. 예, 우리가 3만 원이니까 450만 원 소요하면 네. 이거 한 명 한 명 검색해보면서 예, 아닌가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로. 뭐 재직 중이신 분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새로운 동료를 지원자. 찾으실 때, 네, 사실 이 부분이 좋은 분을 찾는다의 느낌도 있지만 사실 기존에 계신 150명이란 팀 너무 소중하시잖아요. 이분들께 새로운 동료는 정말 좋은 분들, 핏한 분들로 찾아들이셔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팀 리더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판 열람을 통해서 기존 우리 팀과 핏한 분들인지, 어울리는 네, 분. 그런 분들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힌트를 드리는 게 저희 스펙터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적인 것보다 약간 퀄리파이드 고급 정보에 가까운 이제 그런 네, 느낌이 좀 고급 있네요. 정보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 객관적인 그리고 정보, 남이 적어준. 다수의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 대표님 그 자플린에서는 역시 가장 화제가 되는 게 우리 기업 점수 아니겠습니까? 오, 마음에 좀 안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좀 낮아요. 이 네. 아닌 것 같은데 막 좀 내려가고. 자플래닛의 점수도 궁금해요. 네. 자플린에서 올라온 자플린 네. 점수. 네. 저희는 일단 10년 저희가 됐는데 10년 동안 누적으로 보면 한 3.8점 정도가 되고요. 오. 에이,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3.8이면 신의 직장이 요즘에 3 후반에서 4가 신의 직장이 나오던데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면은 직장이라네. 시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제 2022년도는 저희가 좋은 해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4.2점이었는데 4.2요? 4.2요. 오늘 자플린이 직원분 나오고 계십니까? 눈빛이 그렇게 손으로 표시. 하긴 뭐 대표님 앞에 계시니까. 예. 얼굴 예, 나중에 뭐 톡으로. 네. 근데 저희가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못 찾았을 때 그때 한번 회사가 휘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랑 비슷한데 그때는 점수가 쫙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2점 후반대 이렇게 2점 후반대가 쫙 내려간 겁니까? 네, 왜냐하면 저희가 자플래닛을 운영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구조라든지 뭐 평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꽤 신경 써서 계속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회사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선진 경영이란 무엇인가, 정도 경영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고 사이트에다가 저희 회사에다 넣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표님 직접 말하시니까 약간 신빙성이 조금 없긴 하지만 예. 근데 하지만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실례로 네.
실예. 네, 저희가 보면 저희 단점을 많이 봐요. 저희 사이트에도 당연히 저희 회사에 대한 단점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제일 경계하는 게 정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회사에는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람이 3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정치가 생겨나는 게 사람의 생리니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정치하는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 정치가 그 회사에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정치라는 단어들이 조금씩 생겨났을 때부터 이제 구글에서 HR 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황상현 대표님이라고 지금 HR 쪽 컨설팅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한테 자문을 받으면서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그럼 여기를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정치를 가장 잘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평가 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면 내가 평가를 잘 받고 누구한테 잘 보이면 내가 보상을 잘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정치를 이끌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가 보상을 되게 공평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넣으니까 그때부터 회사에 대한 그 만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야, 팁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 올려봐라 이런 것 같은데. 투명한 평가 보상. 영혼이 좀 없어 보이시는데. 예. 투명한 평가 보상이 무엇인가? 뭘 것 같으세요? 투명한 평가 보상. 투명한 평가 보상. 되게 힘든. 그러네요. 결국에는 뭐 임금. 저는 제가 다녔던 게 증권회사 계약직이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다 성과 보상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아예 여기 명확하게 해서 인성이 개판이어도 숫자가 좋으면 뭐 성과 보상이 잘 나오고 뭐 이랬던 곳이었긴 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개발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럼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근데 이 팀이 이분이 어떤 팀에 들어갔는데 그 팀의 성과가 안 좋아. 그럼 이분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팀의 성과냐 개인의 성과냐? 네, 팀의 성과냐 개인의 성과냐 그런 것들. 약간 이런 것들. 네. 이제 되게 민감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혹시 그런 거 안 하셨습니까? 그런 고민 끝에 2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전체 회의를 한번 열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자 플랜이 회사인데 야, 우리 회사 점수 여기 20명 손 들어봐 빨리 가서 적어와 쭉 올라가고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리뷰에 더 그렇게 떨어질 올라와요. 것 같아. 우리 대표 회사가 이걸 시켰다. 맞아요. 네, 그래서 회사 중에서 그런 회사도 많아요. 대표가 시켰다. 이런 것도 많은데 저희 회사도 당연히 그 올라오는 거 아니까 제가 시키면 당연히 이제 거기에서 뜨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는 못 하고요. 네. 그럼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1.8이 말이 안 돼요. 이 요즘에 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서 악의적으로 적은 거여서 너무 낮아요 이거. 지워주세요.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올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올리는 방법은 없는데 그 대신 이제 저희가 그 들어가서 익명성으로 그 회사의 현 직원들한테 조사를 저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네,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오케이를 하면 저희가 따로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저희가 따로 보냅니다. 근데 회사한테- 암행어사네요. 네, 그래서 회사가 이제 현 직원들한테 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자체가 저희 플랫폼에도 올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현 직원분들이 그 나가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써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걸릴 수 그-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대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회사한테 드리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그 지갑 같이 돼 있어요. 코인 지갑 아시죠? 네. 암호화돼 있다. 암호화돼 있어요. 저희가 다 암호화돼 있어서 저희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암호키를 드리고 그분이 암호키를 잃어버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암호키 자체가 개인한테 들어가 있는 구조라서 그래서 딱 그냥 예전에는 이거 설명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코인 나오서부터 지갑 나오서부터 되게 설명하기 편해지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보시기에 몇 점 정도 기업이면은 내 친구들이나 뭐 내 아이들한테 추천할 만하다. 몇 점 정도면? 그거는 궁금하다. 궁금하다 요거. 네. 아니에요. 그거는 몇 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자기랑 뭐가 맞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군대식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하긴 뭐 군인이 천성에 만든 분도 뭐 계시니까. 네, 지시하는 분들 지시하는 거 확실하게 지시하고 토론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수평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달려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대신 문제는 이제 수평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직적인 곳에 가면 이제 그런 문제가 너무 되는 거고 힘들어하겠다. 그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제공을 해준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분들이 맞는 회사를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만 근속 연수가 올라가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지원하기 전에 이 회사 굉장히 홍보에서는 우리 회사 굉장히 수평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회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군대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의 괴리를 저희 쪽에서는 최대한 막아줘서 자기가 맞는 회사를 찾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대표님 혹시 그 만점 회사 있습니까? 만점 회사는 없어요. 5점. 네, 없는데 되게 없습니까? 신규 회사 중에서 약간 그런 회사들도 있긴 한데 막 리뷰 한 개 있는데 막 5점이고 막 한 명이 이런 5점이어서 뭐 이런 것들은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거 제외하면 네 그런 거 제외하면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 좀 적당히 이 규모가 있는 리뷰가 쌓여 있는 곳 중에서 1위 신 오브 갓 오브 갓 직장 이거 되게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 트렌드. 네. 몇 개가 있어요. 네, 궁금해. 몇 개가 있는데 이거 칭찬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당연히 얘기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 중에서는 요즘 두들린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사이트에서 평점이 4.5점 4.5요. 네, 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그렇게 칭찬하나요? 거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조직원들끼리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되게 재미있는 게 사람들이 직장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설문조사 저희가 해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1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문조사. 많은 연봉하니까요. 맞습니다. 무조건 많은 연봉. 네네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원만한 상사. 동료예요. 예. 동료예요. 평판. 원만한 동료, 대인 동료. 관계. 네, 동료. 네, 그래서 원만한 대인 관계와 동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동료가 좋으면 평판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동료가 좋으려면 경영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좋은 사람들만 모아놨다고 해서 시스템이 안 좋으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경영자를 하게 되는 거죠. 두들린. 네, 누들린도 그렇고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그 유튜브 어. 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 네. 거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슈카는 없네요. 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대표님이 다 좋으시는 눈치가 좀 없으세요. 눈치가. 슈카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직원이 3명이어서 뭐 네. 리뷰가 많아야 2개나 3개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계속 기다렸는데 예, 말씀 안 해주시길래 저는 듣다 보니까 요즘은 뭐 배달도 그렇고 이제는 사람, 기업까지 모두 다 리뷰로 통하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판 조회랑 기업 리뷰에 대한 기업들과 직장인들 그리고 취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제 평판이 머스트가 된 세상. 아니 필요하시면 인수합병 아니면 협력 좋은데요? 협력을 많이 해야죠. 예, 사실 예. 저희도 이 서비스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경쟁자입니까 순식간에 아니 협력해서? 경쟁자 아닌데 왜 그랬냐면 저희가 초반에 스펙터가 하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유망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면 저희 설문조사 많이 하거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인사 담당자분들이 사람을 뽑을 때 첫 번째로 보는 거는 당연히 역량과 이 JD와 이 사람이 얼마만큼 핏한가 이게 첫 번째로 나왔고 두 번째가 평판이에요. 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평판이라는 부분들이 궁금한데 중요한- 그거 알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저희도 그래서 이걸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회사는 굉장히 익명성이 강한 그런 사이트다 보니까 저희가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하진 않았죠. 기업들이 실제로 스펙터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뭐 이런 건 좀 부족하다, 좀 뭐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청 사항은 잘 없었나요? 뭐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뭐 사실 굉장히 저희들이 그런 VOC들을 반영해서 이제 계속 프로덕트를 고도화시키고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 그 중 하나가 이제 평판이 사실 저희가 초기에는 한 명이 갖고 있는 평판이 사실 한두 개였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이제 평균 거의 4개 정도가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저희들 평판 내용이 굉장히 헤비합니다. 주관식 이제 한 5개, 객관식이 이제 한 30-40개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글로 적는 게 아니라 뭐 네, 양식이 맞습니다.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다 보기 너무 힘들다. 이거를 좀 데이터를 요약해 줄 수 없냐라는 요청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실 원래 로드맵에 있기도 했는데 평판이 4개 정도가 되니까 이걸 분석하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진짜 객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일 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가요? 나무를 볼 때, 숲을 볼 때. 이런 질문이 있는데 솔 플레이를 할 때, 팀 플레이를 할 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아 그런 것도 심리조사 같은 거에 다 같이 들어있군요. 네, 이런 항목들이 저희 이제 동료 평판의 일부 내용들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4개의 평판을 받았는데 모두가 숲을 볼 때 이 사람은 최고의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진짜 그런 사람의 확률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시장에서 인기 있는 MBTI와는 사실 정확도가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일한 분들이 직접 찍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적은 게 MBTI인데 밖에서 본 MBTI네요. 네네네. 그래서 링크인도 내가 쓴 거고 사실 MBTI도 내가 쓴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말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반대로 중구난방인 질문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답변하면 이거는 이 사람의 명확한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는 평판을 열람할 때 첫 페이지에 이 사람의 성향 키워드들이 박힙니다. 와. 저희도 당연히 채용할 때 스펙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사실 보고 인터뷰에 들어가면 사실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겠다라는 느낌이 그 딱 머릿속에 그려지고요. 인터뷰를 진행하면 인터뷰에 되게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향을 바탕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앞으로 그 온보딩을 진행할지, 어떤 팀에 어사인을 할지, 멘토는 누굴 지정할지, 이 사람을 이제 사실 좋은 리더는 좋은 이제 팀원들을 매니징하면서 어떤 걸 내가 조심해야지라는 걸 사실 알고 있을수록 좋거든요.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참고가 되고요. 반대로 지원자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성향 키워드가 나오면 이 개인에게도 제공이 되거든요. 그럼 사실 MBTI가 유행했던 건 사람은 내가 어떤지 궁금해서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도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건 남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사실 처음으로 접하는 게 저희 그 평판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바탕으로 사람은 결국 다 더 나아가고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걸 내가 다음 회사에 가면 어떻게 커리어를 쌓아야지, 어떤 걸 조심해야지, 이걸 더 키워야지라는 커리어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한 되게 땡큐 메일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첫 화면에 INTP 뭐 이렇게 그냥 EN 모시기 이렇게 딱 박혀서. 그렇죠. 근데 이게 함께 실제 일했던 증빙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객관적으로 찍은 내용이니까 사실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 높은 MBTI 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하면서 오히려 좀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MBTI보다 더 유명하고 뭔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는 MBTI가 시장에 유행하고 볼 때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언제 더 유명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좀 무섭다 생각하다가 이제 신뢰를 쌓으면은 궁금하다 남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하면서 이용할 수도 있을 제 것 입장에서 같아요. 약간 유튜브 댓글하고 비슷한 느낌이 어느 놈이 이렇게 보다 보면 막 이렇게 많이 쌓이죠. 한 300개 500개 달다 보면은 뭐 딱 계속 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차단이죠. 여기 하이드 기능 있잖아요. 저희도 있습니다. 하이드 기능. 어디 이제 바로 하이드지. 이게 되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MBTI 그걸 또 미리 보고 면접을 하면은 면접 시간 30분 내에 사실 무슨 얘기 할지도 맞습니다. 애매하고 네네네. 이 핀트가 맞았다 싶으면 시간이 다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컨디션 따라도 너무 달라지고요. 사실 내가 10년 동안 정말 명예롭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만의 색깔을 지켜서 해왔고 이 회사 진짜 밸류에드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날 감기 몸살 혹은 약간 기분 안 좋은 일이 아침에 있어서 면접을 망쳤다 하면 떨어지거든요. 사실 이건 양쪽 다 손해인 게 나는 너무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고 이 회사는 좋은 인재, 우리 회사와 핏한 인재를 놓치는 거거든요. 사실 지난 10년을 30분 안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30분의 면접도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필요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10년의 이 긴 세월을 30분의 면접이 아니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평판을 바탕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어드리는 게 또 스펙터의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해야 될 얘기 중에 하나가 채용 시장이거든요, 대표님. 지금 꽁꽁 얼어붙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어디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앞으로 미래는 맞아. 이제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다. 저 미국 봐라. 요즘에 사람 못 구해서 난리다. 우리나라도 조금 뭐 출산율 보고 그러면 애들 줄어드니까 이제 구인난의 시대가 올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구직난이란 말이에요. 뭐 이런 상황에서 올해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대표님?
뭐 빅데이터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시장의 핵심 키워드라든지 2023년. 트렌드. 2023년. 네. 일단 2023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인사 담당자분들과 이제 헤드헌터 분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네. 70% 이상이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하락. 크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뭐 당연히 채용 시장이 경제 따라가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고 달러도 이제 강달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공격적인 투자를 못 하게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좀 쉽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서는 일단 뭐 몇 개는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생각하시는 게 컨텐츠 쪽. K 컨텐츠 쪽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뽑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네. 이제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산업 쪽에서는 그리고 또 산업 중에서 요즘 조금씩 사람들이 여행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행 산업 조금 이제 뜰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제 하나 더 고르자면은 아마 ICT 쪽. ICT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AI라든지 정보, 뭐 이쪽, 통신. 이쪽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3개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뽑았고 이제 직군 중에서는 이제 뽑으신 분들의 키워드가 첫 번째가 당연히 인사 담당자로서는 그 개발자 분들 뽑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개발 쪽 같은 아직도? 경우는 직군 네. 쪽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큰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헤드헌팅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 ESG 관련돼 가지고 또 앞으로 좀 이제 계속 포지션이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산업 쪽에서는 그 3가지 그리고 그 직군 쪽에서는 그 2가지가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전망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계속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그 이과는 좀 난데 우리 문과는 날이 갈수록 문송해지고 있는 좀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런 좀 트렌드나 그런 게 좀 보이십니까? 조금 보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재미있는 트렌드는 요즘 보면 그 마케팅 쪽하고 이쪽에 수요가 그래도 좀 늘어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케팅 쪽에서는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아지거든요. 결국에는 뭐 우리 아시겠지만 뭐 대표로서 그 배너 같은 거 올리실 때 이제 배너를 검토할 때 보면 기승전 마지막은 어떻게든 이제 크리에이티브로 이제 마지막이 이제 끝나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광고의 효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문과 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이쪽에서 얼마만큼 크리에이티브를 잘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 내에서 UX 전문가들이 좀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UX 전문가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 회사의 문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뭐 뉴스레터는 어떤 성격의 뉴스레터일까? 썸네일 중요하죠. 썸네일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네, 모든 건 중요합니다. 네. 제목 하나 잘 지면은 조회수 잘 나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여기 회원 가입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유연한 문구들이 있을 수 너내 있잖아요. 동료가 되라. 뭐 이런 거 맞아요, 요즘에.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문과 쪽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들도 조금씩 트렌드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듣다 보면은 중소 제조기업 쪽은 너무 구인난이다. 그래서 맞아요. 외국인 뭐 노동력이 필요하다. 이거 뭐 정부에 건의도 하고 뭐 늘려야 된다 그러는데 반대로 또 우리 청년들이 또 가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좀 보이나요?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양쪽의 니즈가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니즈 자체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사실 니즈 자체가 이렇게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지계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데이지계 시대가 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아니 얼마 전에 보니까 중견기업도 제조업이면 요즘에 연봉을 좀 줘도 힘들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이게 데이지계 시대가 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얼마 전에 그 다른 타 회사에서 이제 조사한 걸 보면 20대 같은 경우는 40대 같은 경우는 보면 총 이직 횟수가 뭐 4.2회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30대 같은 경우는 3점 몇 회 되시는 것 같고 20대 되면은 2점 몇 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0대 되면 4번 정도로 이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인사 담당자들한테 저희가 한번 설문을 돌려봤어요. 당신이 뽑을 때 이분 얼마 정도 있을 거로 예상합니까? 이렇게 돌려봤는데 얼마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보통 요즘 전 대기업이 아니면 네. 1년 반? 2년 안 될 것 저도 같은데요. 1년. 80%가 3년 미만으로 보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만큼 턴오버가 굉장히 심한 이제 시대인데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만 너무 턴오버가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걸 한번 봤어요. 미국 걸 한번 보니까 미국에서 평생 직장인들이 몇 번 이직할 것 같으세요? 미국에서 평균 미국. 우리나라 40대가 4번이니까 6번? 평균 12번이래요. 12번이요? 12번. 아, 네. 많구나. 12번인데 진짜 자유롭군요. 네, 거기 진짜 이런데 근데 이것도 진짜 애매한 게 18세에서 24세가 제일 많아요. 이직이. 근데 거긴 당연히 자리 잡기까지 뭐 그것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거기는 이제 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보통 한 5번 정도 이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총 7번 정도 이직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네요. 근데 저희는 40대까지가 한 4번 정도 이직을 하시니까 3번 정도 더 남은 거죠 아직.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저희가 예전같이 회사에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지 않는다. 그쵸. 그렇잖아요. 네, 각자 월급 따위다 도생하는- 거지되더라 뭐 이런 말들 많이 나왔죠. 맞아요. 부동산까지 오를 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자신의 월급을 올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니까 이직에서 첫 번째 넘버원이 월급이에요. 급여. 네, 급여. 두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동료. 워라벨? 워라벨일 수 있겠다. 자기 발전. 자기 발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하나의 사업체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내가 각자 도생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나의 커리어를 빌드업해서 난 나의 길을 만들 거야라는 그런 그 심리가 이제 작용이 된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난 여기에 충성을 다할 거야라기보다는 난 이 회사에서 돈 많이 줄 수 있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난 여기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나란 사람이 나중에 뭐 20년,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좀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사람 뽑기 어려운 거는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좀 내가 발전하는데 이거 우리 아빠 같은 회사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클까요? 종합적이죠 결국에는. 네, 종합적이다. 종합적. 급여가 좀 종합적. 낮은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급여 같은 게 저희가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한 기대하는 자기 자신의 커리어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달라졌다. 네, 스스로에 대한 커리어 빌드를 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제조업 중에서도 좋은 제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특히나 저희가 봤을 때 충분히 이 제조업은 들어갔을 때 자기 스스로의 커리어를 점프할 수 있고. 삼성전자도 제조업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다른 회사, 다른 제조업의 차이가 무엇인가? 뭘까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연봉. 다 연봉도 있긴 하지만 브랜드죠, 브랜드. 네, 브랜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판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평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사가 당연히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좋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설날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거든요. 너 어디 갔니? 그랬는데 축하 맞아요. 친구들이요. 그러면 뭐 하는 데야? 뭐 이러는데 맞아요. 삼성전자 그리면은 그렇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죠 벌써. 맞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 계열사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일반 회사보다 더 안 좋은 계열사일 수도 있는데 앞에 이제 대기업에 대기업에 붙으면 네. 네. 이제 사람들의 심리에서는 여기 브랜드가 괜찮으니까 내가 가봐야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서 그래서 지금은 사실 더 중요해진 거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브랜드를 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걸 HR 브랜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HR 브랜딩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대두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저희 회사 그 부분 잘 하는데 같이 이제 만들면서 그래서 자플리넷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길었구나. 이제 이런 거를 해야지 지원자들 맞습니다. 좀 수준 높게 올 수 있고 그렇죠. 만족도를 줄 수 있고 저희가 언제나 얘기하는 건 소통이다. 소통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 있어요. 우리 회사 이거 하는 회사예요. 우리 회사 들어오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 이런 인재 있어요. 우리 회사는 그리고 이쪽에 수출하고 있고요. 우리 회사는 굉장히 괜찮은 회사예요. 우리 동료들이 이래요. 이런 것들 얘기를 계속 해줘야지 사람들도 마음을 알잖아요. 좀 놓는 거죠. 그래야지 네. 알죠. 네. 우리 회사 3.6이에요. 3.5예요. 그렇죠. 2.7이 평균인데 3.1은 됩니다. 평균 이상이다. 근데 어떤 회사들은 진짜 막 2.0 막 이렇게 됐는데 대표이사가 그걸 보고 각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댓글을 다 달고 내가 이래서 부족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의 채용이 쫙 올라가는 게 대우각성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맞습니다. 모든 건 대표이사의 잘못이니까 어차피 경영할 때 보면 왔다가 비 오는 것도 내 잘못, 눈 오는 것도 내 잘못. 그렇죠. 뭐 잘못된 거 다 내 잘못이니까. 네네. 모든 건 뭐 대표이사 예, 잘못이죠. 대표이사를 4번이나 해보신 분이 얘기하시니까 신빙 성 좀. 예, 알겠습니다. 스펙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2023년 채용 시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는 어떤 팁들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네. 사실 그거는 회사 사이드와 구직자 사이드 양쪽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사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굉장히 채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가 조금 호황이 아니게 되면
채용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채용하는 입장에서 급하다 보면 쉽게 타협하고 채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급하고 실무는 많고 면접 볼 시간은 없고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조직과 진짜 핏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좋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채용을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꼭 또 반드시 우리 회사의 성과도 있지만 사실 기존 팀들은 본인들과 맞는 사람들을 바라거든요. 네. 또 물론 그걸 알 수 있게 힌트를 드리는 게 스펙터고요. 그리고 지원자분들께도 사실 저는 아무래도 업이다 보니까 뭐 후배들이나 많은 질문을 받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하는 회사에서 본인이 조금 더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면 합격률을 높이고 싶다면 물론 스펙터의 평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직은 정말 대이직 시대 저희가 추산하는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지난해 연 이직 수가 1,106만 건이거든요.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가 1,800만 명입니다. 평균 시장 근속 연수가 2년도 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굉장히 이직이 그 말인 즉슨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용을 해서 뭔가 이 직원을 키우면서 오랫동안 함께 가기를 사실 기업 입장에선 바라는데 시장은 그게 돌아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미 회사를 평생 동안 내가 로열티를 바쳐야 되는 존재라고 이미 개인들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회사와 오랫동안 함께 인연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핏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눈길이 더 갈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조금 더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시장 트렌드와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의 지난 수년간 시장 호황기에는 수많은 회사들이 밸류에이션이 매우 급증했고 이건 나스닥, 코스닥, 스타트업 모두 포함해서 그럴 때는 회사에 돈이 많으면 굉장히 채용을 공격적으로 하게 되고 너도 나도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 경쟁을 해서 연봉이 마구잡이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부 직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직을 한번 할 때 30에서 50%는 디폴트라는 뭐 이런 사실 시장의 이제 얘기들도 존재하고 그런 사실 호황 트렌드가 지난 몇 년간 계속 되긴 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시기가 바뀌었다라는 게 미국 발로에서 지금 명확하게 숫자로 드러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직까지는 이직을 할 때 본인의 연봉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인상률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낮춰서 본인에게 필요한 연봉이 이 정도 인상을 해주셔도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돋보이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만으로도 굉장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이직 시대라고 지금 채용 트렌드를 찾아보면 수많은 분들이 대이직 시대다, 이직은 계속 활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스펙터는 이직 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트래킹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난 15년간 데이터를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연간 이직 수를 보면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올라갔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지난 10년 1,106만 건이 되기 위해서 지난 10년 전에는 거의 한 500만 대였고요. 이렇게 10년 동안 2배가 된 경우 사실 거의 없고 OECD 국가들 중에서 장기 근속률 지표는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꼴찌를 다투고 있고요. 그런 대이직 시대에 계속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계속 대이직 시대가 갑자기 없어지진 않겠죠. 근데 다만 전과 같지는 않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직까지 바로 지난달까지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10월 이직 수를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5%가량 하락한 달이 2달이 연속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5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지금 시장의 호황이 아니고 호황이 조금 끝났다라는 거를 반영하는 트렌드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직이 다소 어려워지는 상황일 때 전과 같이 높은 연봉을 부르거나 저는 이 회사 뭐 맞으면 좀 약간 이런 태도는 좀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요런
그 정도 트렌드가 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그렇게 우리가 듣기 이렇게 밝다기보다는 현재 경제 상황을 좀 적절하게 섞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그럼 끝나기 시간이 별로 없는데 스펙터는 그래도 한 2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회사를 하다 보니까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호황기가 좀 끝나고 스타트업들 겨울로 들어가고 있는데 스타트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측면이 있을까요? 지금? 아니면 지금까지 중에서 이게 가장 어려웠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첫 창업이었다면 사실 그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2015년도에 첫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의 계속 경기의 변화와 이거 IR을 할 때 이제 기업의 밸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모든 것들을 조금 체감한 입장에서 지난 수년간 다소 호황이어서 약간 오버밸류가 되기도 하고 뭔가 채용에 대해서 생각보다 보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경험을 하면서 저는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트렌드에 내가 따라가지 않는 거는 어리석은 건가? 아니면 그냥 소신을 지켜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는 후자를 택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경기의 흐름에 너무 따라가지 않고 그냥 적정한 밸류 그리고 적정한 뭐 채용 인원들을 유지하면서 성장해 나간다면 그 경기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플래님 황 대표님에게도 하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사모님하고 계시는 핀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계시는 자플래님 미래는 어디가 더 밝을 것인가? 저희가 더 밝다고 얘기를 해요. 아하. 나가도 됩니까 방송? 네, 예. 당연하죠. 네. 네, 과감하게 내보내겠습니다. 네, 과감하게. 네, 맞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다는 거예요. 네, 뭐 집안의 불난따에는 상관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를 위해서 그대로 내보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채용구직 업계에 대해서 알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예, 뭐 구직자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 채용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자플래니까 이제 막 뜨고 있는 스펙터 대표님들을 모으셨는데요. 채용 시장이 두 분의 말씀만 들어도 올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이직 시대이고 하니까 뭐 더 좋은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조금 버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리고 두 업체를 통해서 꼭 좋은 회사는 그냥 나랑 잘 맞는 회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회사를 또 찾고 또 그런 인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그 이제 배달이 리뷰 같은 게 많이 달리다 보니까 배달 집들도 그 리뷰 관리 평판 관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죠.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중국집은 전화 걸면은 어디예요? 다 이렇게 했었는데 평판 그런 게 없으니까 맞아, 요즘에는 많이들 다 평판 생각하고 친절해졌던 것처럼 이제 이런 서비스가 들어오면은 맞아. 사람들도 화를 내려다가 스펙터가 뭐라고 올라오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부드러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관리하는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카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비상장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미리 알아보고 미리 투자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 정보를 모아서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비상장 기업 투자에서 보다 아웃스탠딩해질 수 있는 기회. 아웃스탠딩과 함께하세요. 네이버에서 아웃스탠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웃스탠딩에 새로 가입한 분 중에 300분을 추첨해서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